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6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업평가 3실장 박세영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과 해운 조선산업을 주제로 해운과 조선산업에 대해 각각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인 해운 탈세계화 속 질적 경쟁의 시대의 도래에 대해 기업평가본부 윤성국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윤성국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이 해운업 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물류 병목 현상 속에서 급증한 운임은 2020년에서 2022년간 해운업의 역사적 호황을 불러왔습니다. 시황의 경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컨테이너 선종의 경우 2020년에서 2022년간 약 191조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는데, 이는 2010년에서 2019년간 발생한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각국의 금리 인상으로 실물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주요 항만의 물류 차질이 정상화되는 추세입니다. 위축되는 해운 수요는 컨테이너 선사 실적의 뚜렷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한 해운 시황 하에서 글로벌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와 MSC는 2023년 초 양사가 구축한 해운 얼라이언스인 2M의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선박 발주잔고의 격차에서 드러나듯 이미 양사는 코로나19 호황기에 축적된 잉여 현금을 서로 상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디리스킹, 즉 탈세계화 국면 하에서 2M 해체 선언은 향후 해운업 신용 환경에 함의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스크와 MSC 간 결별의 기저에는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MSC의 경우 현재의 업황 하강이 일시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선봉량 확대, 즉 치킨 게임을 통해 향후 운임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머스크는 현재의 업황 하강이 구조적이라는 전망 하에서 사업 다변화를 통해 향후 실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스크는 중기 사업 전략 하에서 선봉량을 현 수준인 4.1에서 4.200만 TEU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물류 기업 M&A 등 컨테이너선 이외의 사업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인데, 경쟁 글로벌 선사의 투자 규모와 비교 시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 글로벌 공장인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점차 고조되었던 미중 간 패권 갈등은 최근 디리스킹이라는 보다 본격적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은 구조적인 기조로서 세계 무역의 중장기적인 프레임워크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나이스 시중평가는 미중 디리스킹이 국내 해운업의 위협이자 기회로서 이중적인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은 현재의 해운 업황 하강 국면에서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탈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비효율성이 심화되나 이로 인한 리스크는 선종별로 차별화되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선종의 경우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으로 극동아시아 북미 노선이 파편화되며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실질 선봉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 구성상 전자기기, 컴퓨터, 장난감, 가구 등의 비중이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제품들은 중국이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및 생산해내는 최종 소비재로서 미국 반도체법 등 중간재 무역상 장벽, 인건비 부담 등에 따라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간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최근 중국 내 생산 물량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 점차 이전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컨테이너선 수요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극동아시아 북미 노선 물동량이 아시아 역내 해상 혹은 육상 운송 물동량으로 점차 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탱커 및 가스 선종은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이 확대되며 해운 물동량이 증가하고 실질 선봉량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탈세계화가 야기하는 글로벌 공급망 비효율성이 해운 시황의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반된 현상입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에 따른 컨테이너 선종의 업황 리스크는 선박 전환 배치라는 경로를 통해 전파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머스크 등 글로벌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운임이 가장 높은 극동아시아 북미, 극동아시아 유럽 노선에 운항 가능한 선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지역의 경기 하강 등으로 운임이 급락하며 컨테이너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요와 운임이 양호한 극동아시아 중동, 극동아시아 남미 등의 항로에 중대형 선박을 전환 배치하는 추세입니다. 장표 하단의 두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12에서 17K급 및 3에서 8K급 컨테이너 선대의 북미, 유럽 항로 투입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중동 등 논 메인 동서항로, 남북항로, 역내 항로의 투입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 과정에서 극동아시아 북미 항로가 파편화될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 전환 배치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상 운송 수요가 새로이 이전되는 아시아 역내로 중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전환 배치되며 국내 근해 항로 영위 해운사의 수급 분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의 선박 전환 배치는 컨테이너 운임의 노선 간 동조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상하이 미주 등 원양 노선과 상하이 동남아 등 근해 노선의 운임은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추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미중 디리스킹으로 머스크, H&M 등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아시아 역내 운항이 확대된다면 선박 전환 배치에 따른 경쟁 심화로 근해 컨테이너 선사의 수익 창출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상하이 미주 노선 컨테이너 운임 하락은 선박 전환 배치 등을 통해 상하이 동남아 노선의 운임을 위축시켰으며 이는 근해 컨테이너 선사 실적에 구조적인 하방 위험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근해 컨테이너 선사가 미중 디리스킹 국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나 원양 컨테이너 선사도 운항 노선 및 영업망 재편 등과 관련한 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향후 컨테이너 선종의 신용 환경과 관련해 신조선 인도, 즉 예상되는 공급 증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호황기 중 확대되었던 신조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이 2023년에서 2025년 중 본격적으로 인도되며 컨테이너선 시장의 초과 공급 구조를 중단기적으로 지속시킬 전망입니다. 특히 인도 해정 선박의 약 70%가 12K 이상의 초대형,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극동아시아 북미 노선 등에 기투입되어 있는 중대형 컨테이너선의 전환 배치를 활성화하여 러시아 역내 공급 부담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디리스킹으로 파편화되는 해운 수요 속에서 컨테이너 선사들이 축적된 잉여 현금을 바탕으로 치킨 게임을 재개할 경우 컨테이너 시장 내 초과 공급이 장기화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중 디리스킹을 에너지 안보 측면으로 확장하여 조망해 볼 경우 미국, 유럽, 한일 및 중국, 러시아의 양극 구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유럽향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며 에너지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 속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과거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공급되던 에너지 물동량이 해상 운송 경로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탱커 및 가스선의 신조 발주가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현존 운영 선박이 러시아, 중국 등 원거리 항로로 전환 배치 등에 따라 실질 선박 공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 중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이면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는 탱커 및 가스 선종의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급 구조와 운임 추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선사의 신용도상 함의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업황 하강기 머스크가 주도한 선복 공급 경쟁은 컨테이너 선사 전반의 실적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이 치킨 게임은 주도자인 머스크가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2M 등 해운 얼라이언스의 결성으로 종결되었고, 해운 동맹 구축 이후 감소한 산업 내 선복 공급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례적인 호황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 기조하에서 해운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극동아시아 북미 노선의 파편화로 컨테이너 운송 수요가 구조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얼라이언스 선사발 공급 확대 리스크도 부상 중입니다. 이때 사업 다변화를 향한 머스크의 전략 선에는 향후 예상되는 중장기 업황하에서 양적 경쟁을 통한 기대 이익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과 탈세계화로 인해 향후 해운업 내 질적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서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은 컨테이너 운송 수요의 추가적인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10년대 초중반 치킨 게임 당시 글로벌 경제를 지탱했던 중국의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으며 물류 비용보다 공급망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화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킨 게임을 통해 해운업 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할 것이나 선사 간 본질적인 경쟁력의 격차는 사업 다변화 등 질적 요인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이 야기하는 물류 비효율성 하에서 컨테이너선뿐만이 아닌 해상, 육상, 항공운송으로 통합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 가능한 역량, 보편화된 이커머스 환경화, 가속화되는 물류 흐름에 대응해 발주, 재고관리, 라스트마일 배송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함께 제공 가능한 역량,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하에서 견조한 시황이 예상되는 탱커, 가스선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 가능한 역량, 이러한 질적 역량을 확보한 해운 기업들은 운임 하락 등 저조한 시황 하에서도 양적 경쟁에 치중하는 경쟁사 대비 보다 원활하게 사업 재무적 리스크에 대응해 나갈 전망입니다. 국내 1위 원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중장기 경영 전략 하에서 2026년까지 1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탱커, 건화물선 등 비컨테이너 선대 확충과 종합물류, 에너지 운송 발굴업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 전환한 컨테이너 시황, 올해 7월부로 개시된 민영화 절차 등으로 HMM의 신용위험에 잠재적인 변동성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장기 전략 투자에 기반해 HMM의 선종 및 사업 다변화 수준이 제고될 경우 향후의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도 HMM의 중장기적인 신용도가 보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은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화, 공급망 비효율성을 심화함으로써 해운업의 이중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전망입니다. 컨테이너 선종의 경우 증대되고 있는 공급 부담 속에서 주력 항로인 극동아시아, 북미 항로가 파편화되며 선박의 전환 배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선복 공급이 집중되는 아시아 역내 항로의 수급 부담을 심화함으로써 근해 항로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컨테이너 선사의 수익 창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탱커, 가스 선종은 탈세계화의 이면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 하에서 해운 물동량이 증가하고 실질 선봉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중단기적으로 견조한 시황이 예상됩니다. 미중 디리스킹 국면화, 사업 다변화를 향한 머스크의 사업 전략 전환은 향후 컨테이너 선사 간 질적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과거 치킨 게임 시기에 비해 글로벌 경제가 구조적으로 둔화되었고 코로나19와 물류 차질과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을 경험한 화주들이 일부 물류비 부담을 감내하며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킨 게임 이후에도 컨테이너 시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양적 경쟁에 치중한 선사들은 치킨 게임의 종말점에서 저하된 수익 창출력과 높아진 재무 레버리지를 맞이할 것입니다. 반면 선종 및 사업 다변화 제고를 통해 질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컨테이너 선사는 탈세계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며 신용도를 보완 가능할 전망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극동아시아 북미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 운항 노선 간 선박 전환 배치 동향, 신조선 발주, 인도 물량 변화, 선사별 사업 다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해운기업 신용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국 수석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해운 탈세계화 속 질적 경쟁 시대의 도래에 대해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에 앞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세션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운 산업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거리 운항 증가, 글로벌 경기 둔화의 두 가지 요인이 해운업 수급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두 가지 요인이 해운업 수급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운업황은 세부 선종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탱커, 가스 선종은 원거리 운항 증가 등 수급 개선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시장 구조가 유지되며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시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 주신 두 가지 요인 중 원거리 운항 증가 요인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탱커 가스선의 운항기간 장기화, 즉 실질 선복 공급량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이후 중국 리오프닝 등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수요 확대,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 공급 물량의 해상 운송화 등의 요인이 탱커 가스 선종의 수요 기반을 견조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 2022년 이후 카타르 에너지의 대규모 발주 등으로 공급 부담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탈세계화 속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반한 LNG 해상 운송 물동량의 구조적 개선, 2024년 이후 미국 카타르 등의 신규 LNG 액화 시설 가동 개시, IMO 규제하 선속 감소 등의 요인이 수급 여건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컨테이너 선종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급 저하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시장 구조가 유지되며 중단기적으로 시황의 하강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상승 등으로 미국, EU 등 주요국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며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송되는 가전, 의류 등 소비재의 수요가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 호황 속 확대되었던 신조 컨테이너선의 인도가 본격화되며 선복 공급 부담도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컨테이너선은 탱커 가스선과 달리 화주가 고정되지 않는 단기 위주의 운항이 대부분이어서 운항 선박의 항로관 전환 배치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환 배치로 인해 공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수요의 저하와 공급의 확대가 함께 발생함에 따라 컨테이너 선종의 시황이 저하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에 따른 미주 노선 수요의 파편화, 2M 해체 이후 비얼라이언스 선사발 공급 확대 가능성 등도 컨테이너 선종 수급의 하방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 등 탈세계화 국면에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전략적 대응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3대 해운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선사들을 중심으로 볼 때 오션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프랑스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이 머스크와 유사한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CMA CGM은 2022년 이후 항공 화물 분야로의 사업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2023년 4월에는 에어프랑스 KLM 그룹과 설립한 조인트 벤처를 통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 항공 운송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CMA CGM 및 에어프랑스 KLM 연합이 운영하는 화물 항공편대는 12대로 머스크의 18대에 비해 규모가 소폭 작지만 향후 추가 발주 등을 통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CMA CGM은 2023년 2분기 중 프랑스의 대형 물류그룹인 볼로레 그룹의 화물 포워딩 및 로지스틱스 사업 부문 인수 이양을 표명하는 등 종합물류 부문으로의 사업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HMM과 함께 D-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계 컨테이너 선사인 하팍로이드는 2023년 8월 중 중남미 항만터미널 및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SAAM사의 지분 100% 인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수 금액은 1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팍로이드는 항만터미널 인프라 부문과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전략적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사업 다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사례에서 나타나듯 향후 해운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일부 대형 컨테이너 선사를 중심으로 사업 다변화와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얼라이언스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형 컨테이너 선사들의 경우 사업 규모의 한계상 대형 선사들에 비해 항공 물류 지출 등을 통한 다변화의 여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비얼라이언스 선사들의 지속적인 선봉량 투자를 야기함으로써 미중 디리스킹 국면에서 아시아 역내 노선 등 근해 항로의 수급 여건을 구조적으로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